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 보인 것 같이 보석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금 장치 관련돼서 어떤 많은 수업을 했잖아요. 잠금 장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빈틈이 없는 어떤 세밀한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이 보석함도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세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사각 판재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각을 내서 사선으로 줄질을 한 다음에 댐을 또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 같이 각이 살아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런 각을 살릴 수도 없고, 여기 있는 경첩과 같이 이렇게 경첩 작업을 통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뚜껑을 닫았을 때 맞춰지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작업을 하기가 힘들죠. 앞부분도 뚜껑이 닫히고 나서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또 댐을 이렇게 했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수업 중에, 주얼리 제작 중에 최고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과 실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보석함을 만들기 위한 주의사항과 순서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원판 재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원판 재료 여러분들이 오늘 녹인 다음에 골판에 길게 되어 있는 골판 모양이 있고 짧게 되어 있는 골판 모양이 있습니다. 긴 부분은 은선재 또는 각선재, 그죠? 이런 재료를 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어야 되고, 그 외에 음판이 필요할 때는 이쪽 부분에 부어야 되겠죠. 반드시 은이 녹아 있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골판에도 어느 정도 열을 가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부으려면 어느 정도 열을 가한 다음에 초치를 여기에 조금 한 다음에 은을 부으면 잘 떨어져 나옵니다. 자금량이 많았을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붓다 보면 이게 골판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막상 여러분들이 재료를 이렇게 덩어리를 냈는데 이 구멍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골판이 너무 식었거나 너무 뜨거웠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시든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형태에다가 은을 부어서 은 재료를 준비하시면 돼요. 대부분 은 재료가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로 세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똑같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먼저 늘려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 길이는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계속 단조망치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쳐 나가면 이쪽 부분은 길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는 은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동 롤러에 넣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롤러와 여러분들이 재료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 그만큼 위험하겠죠. 그래서 단조 망치로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길이를 늘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롤러를 여시면 그냥 안전한 전동 롤러 사용법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재료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은 가로 세로 예상되는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사이즈 이렇게 길게 판을 딱 줄질 작업으로 인해서 각을 잡아야 되겠죠. 이 각 잡을 때 저희들 기금속 작업에서는 이 각 잡은 때 일이 많거든요. 각 잡을 일이. 그래서 생각 없이 줄질을 이렇게 하면 줄질을 항상 끝에 가서 힘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줄 작업을 잘못하면 이 부분이 약간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각을 잡으시려면 항상 줄질을 해서 끝에 부분에서 약간 띄운다는 기분으로 줄질 작업을 하시면 정확하게 각을 잡는 재료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혓바닥 장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각접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홈을 파서 정중심에 해서 이렇게 홈을 파서 이 부분을 날려 가지고 이렇게 90도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줄질로 해서 각접기를 하면 아주 미세하지만 이 부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알지는 어떤 형태의 기역자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보석함은 이 부분도 굉장히 날카롭게 각이 서 있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똑같은 길이의 음판을 준비하셔서 이 부분을 45도로 이렇게 줄질을 다 하셔야 돼요. 네. 줄질을. 그러면 이렇게 줄질하는 방법은 이 음판의 두께 있잖아요. 두께를 버니아 캘리파스로 고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고 쭉 끄면 이 라인이 이렇게 딱 생길 거잖아요. 이 라인 생긴 이 부분만큼만 45도로 줄질하시면 정확하게 45도 날아가는 재료가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쪽 판과 이쪽 판을 딱 대고 댐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쪽 판 댐. 자, 여기서 이 바깥으로 댐을 놓고 열을 가하면 댐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안쪽으로 안부분에 댐을 놓고 열을 가하셔서 하면 이 홈 쪽으로 이렇게 댐이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댐이 아무리 많아도 이 깊은 곳까지 잘 흐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쪽 반 흐르고 나서 다시 반대쪽으로 재료를 놓고 여러분이 다시 이쪽으로 댐을 놓고 열을 가하면 여러분들이 이 댐은 여기까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내부분을 댐을 하실 때는 내화벽돌 위에 얹어놓고 댐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위해서 아주 가는 철사 있죠. 철사를 이렇게 감아서 안 움직이게 한 다음에 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열을 가해서 다 댐이 되면, 자, 위에 뚜껑을 먼저 만드셔야 되잖아요. 위에 뚜껑도 이 부분과 똑같은 재료를 준비하셔서 45도로 날려야 돼요. 똑같은 라인을 이렇게 꺾고 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45도로 줄질을 딱 해서
45도로 줄질을 하시면 정확하게 줄질하시면 이게 굉장히 날카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뚜껑을 딱 덮고 댐을 하시는데 이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깥에서 댐을 하면 이 부분이 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반대쪽으로, 그죠? 위아래를 디벼서 반대쪽으로 안쪽에서 이 댐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이 뚜껑에 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뚜껑을 땜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다가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울었다, 약간 울었다, 나머지는 괜찮은데 울었다 할 경우에는 둥근 형태의 모양을 파이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반에 대고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둥근 파이프를 망치로 치면 이 부분이 다시 원형 일직선의 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휘어졌다 하면 이 방법을 써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왜냐하면 이 안에는 어떤 망치를 쓰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 형태의 파이프를 이 안쪽에 넣어서 굴려가면서 망치는 음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이렇게 타다다닥 치면 얘가 정관 위에서 평평하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뚜껑도 이렇게 덮었다, 그죠? 이런 형태가 되면 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잘라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잘라내시려면 윗뚜껑 부분의 미리를 계산하셔서 버니악 힐레파스를, 기금속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를 재거나 수치를 금을 끄을 때는 반드시 버니악 힐레파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냥 쇠자를 쓰면 쇠자의 두께도 있고 이것을 끊는 어떤 금극계의 두께도 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서 뭐 25mm를 끊는다 하면 여기서 쇠자를 25에 될 것이 아니라 버니악 캘리파스를 25mm 고정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고 이렇게 쫙 끄면 가장 정확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선을 긋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톱대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톱대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대고 일반 음판 절단하듯이 쭉 해버리면 여기는 25인데 여기는 22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25가 되어 있으면 이쪽 부분에 라인에 어느 정도 톱질하고 또 이쪽 부분을 돌려서 톱질하고 반대쪽 부분을 돌려서 톱질하고 이쪽 부분을 또 톱질하고 하면서 여러 방향을 돌려가면서 차근차근 해서 한 번에 딱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25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 그죠?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죠.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아랫부분에 뚜껑을 덮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랫부분에 딱 맞는 치수의 음판을 준비해서 이 음판 두께와 똑같은 치수로 라인을 딱 긋고 나서 이 부분을 45도로 정확하게 줄질하면 이렇게 각이 잡히는 형태가 되면 이 뚜껑을 밑에서 엮고 안쪽에서 이렇게 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빈틈없는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뚜껑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랫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형성이 되면 이 뚜껑이 이 부분에 들어가고 나서 안 움직이게 되려면 이 안쪽에
안쪽에 턱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안쪽에 이렇게. 그죠? 이런 턱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댐이 되어 있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한 1mm나 1.5mm의 음판을 똑같이 잘라서 안쪽으로 한 요 정도 들어가고 위에 튀어나오는 부분은 한 요 정도 되게끔 해서 안쪽에 턱을 딱 해서 댐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해 주셔야 뚜껑을 닫았을 때 딱 끼어서 좌우측으로 안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뚜껑은 위에서 아래로만 닫히는 게 아니고 여닫아야 되죠. 열었다 닫아야 되기 때문에 경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경첩은 이제 파이프 작업을 해야 되겠죠. 파이프 작업. 파이프 작업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 음판 두께가 중요합니다. 음판 두께가 보통 0.3에서 시작해야 돼요. 0.3은 너무 얇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파이프라는 것은 큰 쪽에서 이렇게 작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갈수록 이 파이프의 두께 있죠.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할 때 아예 작게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제 1mm가 들어가는 파이프가 만들어질 때 이 두께가 이 구멍을 막지 않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파이프 만드실 때는 0.3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 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구멍새 있죠. 구멍새가 가장 큰 구멍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아서 댐을 하고 나서 구멍새에 넣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정도에 맞춰서 이 폭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멍새의 가장 큰 부분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해서 이렇게 댐을 했어요. 근데 구멍새 이어보려니 도저히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 그러면 이 작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멍새에 맞는 폭으로 정한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반지 처음 제작하듯이 이렇게 맙니다. 이렇게 쭉 말아서 댐문을 여기 놓고 열을 이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쭉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앞부분은 왜 만들어졌냐면 구멍새에 넣을 때 약간 앞부분이 뾰족해야 여기 있는 인발기로 당길 수가 있겠죠. 잡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데, 선재는 앞부분 조금씩 갈면 되죠. 이게 한 덩어리니까 초칠해서. 근데 이 앞부분에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 가는 종이책처럼 잘못하면 째지니까 이 앞부분을 이렇게 말고 난 다음에 열을 가해서 녹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떼문으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덩어리를 만들어 주셔야 인발기를 처음에 이게 뽑을 때 잘 안 찢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쭉 뽑을 때 원선재 한 1mm가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를 딱 뽑으셔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뒤쪽에 약간 줄질을 한 다음에 쇠등분을 이렇게 붙일 거라, 그죠? 쇠등분을 붙이는데, 두 개는 아래에 가든 한 개는 위에 뚜껑에 붙이든 갈라지겠죠. 그래 하는 방법은 우리가 잠금 장치 작업에 했다시피 이 길이로 여러분들이 보석함의 길이만큼 파이프를 자른 다음에 쇠등분을 내죠. 쇠등분을 내는데, 가운데 부분을 일단 이렇게 톱질해 내는데 이 부분을 남겨놔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중에 선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일직선이 되지 않으면 절대 경첩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직선을 하려면 두 동가리를 내서 일직선 맞추기가 굉장히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홈을 파서, 그럼 붙어 있으니까 일직선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석함에다가
댐을 하겠죠. 이 안쪽을 약간 홈을 파서 댐을 해서 이 부분 붙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 대면 안 되고 이 부분에다 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댐하고 나서 이 부분을 마저 없애면 이 두 개는 파이프 두 개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윗부분에 이 빈틈만큼 경첩은 또는 장식은 타이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빈틈 없이 맞는 파이프를 이 윗부분에 이렇게 댐을 하게 되면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첩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파이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 선재를 넣잖아요. 선재를 열 때 우리가 이제 몸물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파이프 위에서 보면 요 정도 튀어나왔을 때 망치를 이쪽 부분 건너편 부분까지 치면 얘가 이렇게 찌그러진다. 그죠?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 정도 찌그러져서 선재가 못 나오게 하는 역할. 이게 몸무리 장식이죠. 그러면 이쪽 부분 치고 이쪽 부분 치면 안 빠지니까 중간에 있는 파이프가 빠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이프에다가 조금 큰 드릴날로 이렇게 홈을 이렇게 딱 팝니다. 그러면 몸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형성돼야 되는데 조금 더 눌려지니까 이 부분까지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죠?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줄질해 버리면 이 모양은 파이프 모양은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몸무리가 없고 안쪽에만 이렇게 형성되면서 몸무리 역할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온 이 보석함 만드는 건데 이번에 만드는 최고 마지막 수업의 보석함은 약간 정교해야 된다. 그냥 각적기가 아니고 하나의 음판을 일일이 다 사각으로 그죠? 이렇게 45도로 따서 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치수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댐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혹시 우를 때는 형태가 약간 일 때는 긴 쇠 파이프를 이용해서 형태에서 왔다 갔다 구르면서 이쪽 부분을 망치로 치면 얘가 다시 평평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4개의 음판을 이렇게 붙일 때는 반드시 이 음판에 여러분들이 45도로 정확하게 45도로 줄질을 하셔서 댐을 해야 이런 형태의 각을 잡을 수 있는데 옆에서 보면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위에 뚜껑과 아래 뚜껑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자를 때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자를 때 여기서 그냥 일반 음판 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리면 여기는 25가 되는데 여기는 뒤쪽은 22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라인을 꺾고 나서 이렇게 딱 꺾고 나서 이쪽에 돌리면서 톱날을 이렇게 톱대를 이렇게 돌리면서 천천히 이쪽 이렇게 돌리면서 천천히 해야 위에 부분이 정확하게 내면 다 똑같은 두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댐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맞췄을 때는
바깥으로 이렇게 빈틈이 없는 바깥에 댐을 대서 이렇게 흐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 이렇게 안쪽에 댐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쭉 흐르게끔 불을 갖다 대고, 때문이 여기서 여기까지 충분하게 흐를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깊이가 아니면 이쪽 반 흐르고 나서 반대로 누워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면 마저 다 때문이 흐르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 경첩은 이 부분에 위 뚜껑과 아래 뚜껑 부분에 안쪽으로 약간 줄질 하셔가지고 파이프를 붙이는데, 경첩이라는 것은 두 개의 파이프가 일직선돼야 선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자른 다음에 절단한 다음에 따로 붙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3등분 하셔가지고 다 잘라내지 마시고 이 부분 놔놓고 줄질해내고 댐을 하고 마저 이쪽 부분을 줄질해내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에 붙여야 될 이 부분은 항상 경첩 장식은 타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빡빡하게 형태에 맞는 파이프를 잘라서 윗부분에 댐을 하셔서 경첩을 먼저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얼리 제작 과정 마지막 수업 보석함 만들기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